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동화 거울나라 앨리스는 주인공 앨리스가 거울뒤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속에서 앨리스는 붉은 여왕과 함께 나무 아래를 계속 달립니다. 숨을 헐떡이며 앨리스는 붉은 여왕에게 묻습니다. 계속 뛰는데 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이렇게 달리면 벌써 멀리 갔을 텐데. 붉은 여왕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힘껏 달려봐야 제자리야. 나무를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해.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주변 세계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야 겨우 한 발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벤 베일러는 1973년 새로운 진화 법칙이라는 논문에서 붉은 여왕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생명체들은 모두 진화를 하는데 진화의 속도는 차이가 난다며 다른 생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화가 더딘 생명체는 적자 생존에 따라 99% 멸종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경쟁 상대에 맞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발전하지 못하는 주체는 결국 도태된다는 설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동화 속 세상과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지만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변의 경쟁자가 함께 뛰기에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뛰어도 현상 유지는커녕 자꾸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붉은 여왕의 말처럼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뛰어야 하는 게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보다 어떻게든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독일 경제학자 클라우드 슈밥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해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의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칫하면 몇 년, 몇십 년 동안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도서 무엇이 강자를 만드는가는 인류의 생존 방식을 자연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46억 년을 유지해온 최고의 전략 교과서로 자연을 들여다보라고 강조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들은 변화와 적응을 통해 매번 새로운 전략을 찾아내며 지금껏 살아남았습니다. 한해살이 식물인 새콩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잡초입니다. 농촌의 들녘, 길가, 밭 언저리 등에 살아갑니다. 새콩은 생존 위협을 피하기 위해 땅 위와 땅 속에서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땅 속에는 땅 위보다 2배나 큰 열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땅 위에서 자라는 열매들이 잘려나가더라도 후손을 남길 수 있도록 플랜 B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소하게 여기는 잡초들도 변화에 대비하는 나름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역시 위기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 B를 항상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치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전력으로 질주하면 11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치타는 사자나 하이에나가 잡기 어려운 가젤 사냥에 집중하기 위해 콧구멍, 폐를 키우고 몸무게와 턱의 크기를 줄여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 스피드는 빠르지만 지구력이 약해 오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가젤은 평균 70에서 80km 속도로 달립니다. 가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달릴 수 있어 사자나 하이에나 등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타의 사냥에서만큼은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젤 역시 치타의 빠른 스피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 변화해 왔습니다. 바로 통통 튀는 주법을 통한 빠른 방향 전환 기술입니다. 가젤은 지그재그로 방향을 바꾸며 치타에게서 벗어납니다. 이 딱은 퀵턴이라는 행동을 통해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버립니다. 치타는 빠른 발을 가지고도 사냥에 성공할 확률은 70% 수준입니다. 녀석들은 지금도 치열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여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물을 힘의 세계로 구분짓는다면
인간은 나약한 종에 불과합니다. 호랑이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거나 악어처럼 강한 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해 왔기 때문입니다. 직립보행을 통해 손을 자유롭게 쓴 결과 도구를 만들게 되었고, 두뇌를 활용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혼자일 때의 나약함을 이겨내기 위해 소통과 협력의 전략을 선택하면서 집단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갖 위험 요소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조그만 차이를 이용하고 개발한 결과입니다. 찰스 다윈은 말합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이라고 말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푹올림이었습니다.